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이번 차트에서는 전공 공부 방법 중에서도 스터디를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위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과목별 디테일한 공부 방법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공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별 공부 기록부터 역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바로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상적이겠구나 라는 것이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월부터 3월 수준 학기 초 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기출 분석입니다. 제가 기출 분석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요. 이때 어떻게 기출 분석을 했는지는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2월부터 3월에는 기출 부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한 기출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만의 서브노트를 완성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 서브노트가 전화 스터디를 할 때 자원이 되므로 정말 서브노트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노트 한 권을 나중에는 그것만 봤고요. 또 재수, 삼수 할 때는 정말 제가 만든 서브노트만 공부했고 인강도 안 듣고 인강 책도 안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 한 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얼마나 효자 노릇을 하는지 선생님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 7월부터 8월까지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4인4색 강의를 좀 이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는 시기였는데요. 저는 기출 분석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2002년도부터 바로 직전 연도까지의 기출문제를 저는 최소 3-4번은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 그 논술형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2014년부터 전년도까지의 기출은 정말 한 7번은 풀어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열심히 기출을 돌려본 결과 기출은 볼수록 도움이 됩니다. 기출에서 나왔던 주제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기출에서 중요시 다룬 문제는 반드시 다시 기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가 공부를 더 하고서 기출을 풀면 답안이 달라집니다. 제가 초창기에 썼던 제 답안과 마지막 직전 연도 시험 합격 전년도에 쓴 답안은 정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을 진짜 여러 번 풀어보시길 강추드리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라고 쉽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2017년도 5번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 스터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문제를 내주시면 선생님 그거 2018년도 몇 번 기출인데? 라고 답할 정도로 저는 여러 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 번 푸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답지인데요. 우리 임용고시가 특이하게도 시험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막연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왜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채점을 하려면 정답을 만들어 놓고 키워드 채점을 하실 텐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분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려면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이 답지를 흔히 인강을 들으면서 채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인강책에 주제별로 적기보다는 그냥 연도별로 아예 자신만의 답안지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세트를 풀고 싶을 때 언제든지 2014년 세트를 풀고 저의 답지를 꺼내서 채점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연도가 너무 힘드시다면 논술연도 2014년부터 그 전연도에 답안지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답안지를 바탕으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답안지를 먼저 구성해 주시고요. 답안지를 만들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데요. 저는 주제별로 풀기도 하고 연도별로 풀기도 했는데 막바지에는 연도별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뒤늦게임이잖아. 이거 분업이잖아. 이렇게 머리로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로 이 문제를 4줄짜리 답안으로 인출해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을 똑같이 뽑아서 또는 답안지를 구매하셔서 기출문제도 실제 시험처럼 계속 인출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기출을 해놓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추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꼭 해주시고요. 절대 인강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답안지를 정확하게 인출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답변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합격 수기를 봤을 때 더 좋은 답변이 있기도 하고요. 개론서에 정확하게 그 문장이 나와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공부한다 치고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하시고 그 답안을 바탕으로 최소 3번 이상 2월 달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는 이 기출문제를 하도 외웠더니 1시간이 아니라 한 40분이면 한 회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인출하는지 꼭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을 충분히 분석하고 나서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제가 또 서브노트를 안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본 장수생으로서 저는 진짜 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엑스마인드라는 앱을 깔아서 직접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타이핑을 쳐보기도 했고요. 목차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남한테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합격을 했을 때는 손으로 한 번은 각오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린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전공 같은 경우는 내가 제대로 알고 한 번쯤은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노트 2권으로 전 과목 서브노트가 커버될 정도로 만들었는데요. 살짝 예시만 보여드리면 나중에 과목별로 세부 방법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린다면 저는 인강책을 기준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한 번에 이론 개념 강의를 초수 때 들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기출을 풀다 보니까 내가 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강책을 기준으로 구조화를 했는데요. 이때 선생님들이 개론서 다 읽어야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론서를 개인적으로 발췌독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부 다 읽는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인강책 수준에서 인강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답안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론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인강책에 나와 있는 문맥을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잘못 인출할까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걸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끔 인출을 하신다면은 저는 인강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권화가 핵심이었습니다. 단권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단권화 한 건 잘 해놓으면 정말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시더라도 다음번에 공부할 때 이 서브노트 한 권으로 모든 공부가 끝날 수 있게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 서브노트의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요. 챕터 9 자료수집 방법, 이런 챕터는 인강책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재구성을 해서 노트를 구성했는데 글씨는 잘 못 씁니다.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만 모아두었습니다.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이 두 가지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위에 칸에는 장점, 밑에 칸에는 단점을 적어두었는데요. 저는 인강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키워드화해서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핵심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 스터디에서도 이 단어만 인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짧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한다. 2번 통계적 분석과 비교가 용이하다. 3번 비대면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솔직한 대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전화 스터디를 할 때 이 4가지를 다 답변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장수생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외우는 건 너무 쉽다고 느꼈기 때문에 4가지를 다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것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못 외운 부분이 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4개, 단점 4개 이렇게 적어두고 외웠고요. 실험법도 장점 4개, 단점 4개 이렇게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쓴 부분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4인사색 강의도 듣고 개론서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기출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이 적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 선지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 경험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양적 실증적 연구 상관없이 둘 다 들어간다라는 문항이 계속 오답 선지나 아니면 정답 선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적어두고 이건 수능을 보고 적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이라는 말이 다른 책에는 계량화나 수치화가 용이하다라고 적혀져 있길래 이렇게 같은 말인 뜻을 다른 문장으로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회수나 응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표본의 그 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화를 위협한다. 이게 기출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권화를 하는 것이죠. 이 한 것만으로 모든 내용이 커버되게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적는 것이 아니라 계속 층층이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를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뜻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인사색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추가로 적어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 권으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도록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완성하시고 나면요 전화 스터디를 해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화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 방법에서 워낙에 강조를 했는데 계획서를 따로 나중에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계획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1회 독에는 9주차로 진행이 되고 2회 독에는 5주차, 3회 독에는 3주차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독에서는 9주차의 전범위를 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요. 제가 공부하기에 편한 방식,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단원과 이 단원은 묶으면 더 공부 효과가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묶어서 9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 과목을 돌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월요일은 교육론 데이, 화요일은 정치 데이 이렇게 해서 교육학은 금요일 해서 매일 다른 과목을 돌리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 독에 9주가 지나게 되면 전 범위가 교육론, 정치, 사회문화, 법학, 교육학 전체 우리의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1주차에 테마 1과 테마 4로 정했다면 전화 스터디를 할 때에는 테마 1과 테마 4 두 범위를 먼저 월요일날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제가 5문제, 그 다음에 상대방 선생님이 5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5문제, 5문제. 그럼 총 10문제. 이 파트에서 총 10문제의 전화 스터디가 진행이 되겠죠. 선생님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식으로 여러 번, 10번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스터디가 끝나면 백지 인출 양식을 만들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가 손으로 인출해보고 그러고서 월요일날 시간이 남으면 저는 교육론 강의를 듣거나 교육론 기출문제를 풀거나 교육론과 관련된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정말 교육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정치를 공부하는데 오전에는 지난날에 했던 교육론 복습을 하고 정치로 넘어가고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주차가 지났을 때 한 바퀴가 다 돌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9주를 모든 전 과목을 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범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계획서거든요. 이렇게 해서 1회 독을 9주에 했다면 2회 독은 5주에 전 범위를 돌리는데 2개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 주, 이렇게 묶어서 한 주, 이렇게 묶어서 한 주,
이렇게 묶어서 한 줄, 그 다음에 한 줄은 그냥 양이 많은 거는 한 줄로 했습니다. 이렇게 묶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1회독을 했을 때에는 테마 1과 4에서 총 10문제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테마 1, 2, 3, 4 이렇게 4개의 테마 중에서 총 10문제를 주고받아야 하니까 몇 문제는 버려야겠죠. 이때 버리는 것은 내가 정말 다 외워서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다 외우려고 물어봤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줄여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회독에서 5주의 전범위를 했다면 3회독에서는 3주의 전범위를 하는데요. 이렇게 3개씩 묶는 거겠죠. 3개, 3개, 3개. 근데 이렇게 3개씩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테마 1부터 테마 9까지 해서 총 10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려면, 그렇죠, 더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내가 못 외운 것만 남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위가 축소되고 내가 외워야 할 부분들만 챙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으로 회독을 늘렸고요. 이렇게 해서 3회독까지 끝난 이후에는 전범위를 기준으로 10문제 이런 식으로 한 회독을 더하고, 그래서 저는 시험 전까지 총 한 1년 기준으로 5회독은 기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또 제가 이 테마를 미루면 다음 단원을 못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테마 1번부터 4번까지 공부를 안 하면 다른 선생님들의 전화 스터디 하는 선생님한테도 피해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정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강제성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정말 강추드리고요. 전화 스터디 방법은 교육학과 똑같습니다. 서로 5개씩 질문을 준비해와서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 선생님이 읽어주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즉시 외우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화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바로 질문한 10개의 질문을 백지양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사회과 교육의 등장 배경과 7인위원회, 10인위원회의 한계점을 연관지어서 말하는 부분에서 제가 못했다면 이렇게 백지양식으로 만들어놨다가 요거를 다음날 쓰는 것이죠. 다음날 이거를 답을 보지 않고 제가 인출을 하는 것인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회과 교육의 등장 배경이 미국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또 기존의 7인위원회와 10인위원회가 역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대사회 문제 해결이 미흡하며 해결 방법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흥미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제가 말한 공부 주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눈으로 먼저 서브노트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전화 스터디에서 말해주는 내용을 귀로 듣고 내가 입으로 직접 인출하고 손으로 쓰는 것이죠.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으로 쓰는 거랑 또 다르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생각나는 것을 바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요. 이걸 자주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오르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도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번 진짜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